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월화수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각자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그 합당한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보다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천국 백성을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정말 머리로만 남아있지 않고 가슴속에 남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청량리 사역을 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사역지가 변경하면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청량리 사역이었어요.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오겠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약간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 같이 오는 그 사장님께서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그날은 제가 오전에 그 처음에 원래 이제 그 저희 사장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제 저 이제 몇 개월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른 데로 사역지가 바뀐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그때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가 줄 관리를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보통 줄 관리를 안 하면 엄청 초반에 좀 많이 소란스럽고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이제 기도하고 가니까 줄 관리 안 해도 괜찮죠 하니까 다 막 괜찮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냥 보통 원래 저희가 줄 서서 막 기도 이렇게 해드릴 때 보면은 가끔 가다가 한 분 한 분씩 막 뭐 고생한다, 뭐 감사하다 이렇게 막 한 말씀씩 해주고 가시는 분 있으면은 막 그분 기억에 남고 막 좀 기분이 약간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드릴 때. 근데 그날은 제가 한 기도를만 한 20, 30번 했다고 치면은 진짜 한 90% 정도 분이 전부 다 저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가셔가지고 너무나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전부 다 이제 또 몇 개월 후에 보니까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잊지 말고 또 반갑게 맞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날 청년이 사역 이제 잘 마쳤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영등포로 이제 사역하러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분들 만나서 이제 적응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은혜 잘 받기를 좀 기도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역기기에 간략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김철 형제님 또 이제 있는 한국은행 지하도 거에 이제 민원 다발이 들어왔다고 그래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아마 그 평상시엔 괜찮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백승호 아버님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백승호 아버님이 이제 아무데나 술을 마시고 그 기둥에서 주무실 때도 있는데 거기 말고도 이 올라가는 계단 그쪽에서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보기가 그래서 또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아마 민원을 좀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보니까 텅 비었어요. 한국은행 지하도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짐들도 다 치워지고 짐을 싹 다 치웠더라고요. 그 텐트부터 시작해서 그 김철 형제님 텐트 주변에 있는 박스들 전부 다 이제 싹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예요. 그 항상 놓여져 있던 기둥 사이에 그 파란색 통만 있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 안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남대문 광장 쪽으로 넘어가다가 그 남대문 광장 다 와갈 때쯤에 그 이제 도착하기 전에 저기
사람들 많이 서 있는 시야 토떡지 그거 지나서 이제 지하도 내려가는 쪽에 김철 형제님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잠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나간 후로부터는 남대문 광장 쪽에서 지내고 있대요. 지하도랑 잘 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지내가서 오늘 저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옮기신다고. 한국은 아니요, 그냥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예, 옮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옮기시는 이유가 그냥 솔직히 뭐 다 알다시피 남대문 광장이나 남대문 지하도를 보면은 거리분들이 술을 마시고 좀 많이 난동을 피우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은 도저히 불편하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인 지하도에서 혼자서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되게 조용하잖아요. 거기 잘 때는.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소란스러운 곳으로 오니까 적응 자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기실 예정인지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정처 없이 좀 다녀야겠다. 나한테 맞는 곳을 찾아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형제님한테 또 이제 제가 이쪽 사역지로 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행히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형님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거기 그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남대문 광장 쪽에서 기다리시라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그럼 만나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뭐 한번 시간을 보고 본인이 어디까지 멀리 갈지 몰라요. 아직까지 뭔가 하나라도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만약에 너 좀 생각보다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은 이쪽으로 좀 왔다 갔다 수요일 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김철현 형제님을 위해서 좀 다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순환공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좀 안 좋은 분위기더라고요. 거기가 좀 뭐랄까 어떻게 이기찬 아버님을 만났는데 이기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그 경고장이 붙어 있더라고. 딱지가 그 텐트 그 앞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그 7월 24일부터인가요? 24일부터 이번 다음 주 말일까지 이걸 비워달라는 정신적인 경고장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저는 이제 이기찬 아버님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저보고 그래가지고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해가지고 이제 팀장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그래 그때 제 생각이 짧았는지 그냥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에 적힌 거기에다가 거의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그 딱지 붙어 있는 것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번호로. 그래서 보내주고 이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자기도 예전에 복지 쪽을 담당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근데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때 그 딱지를 붙기 전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했대요. 이제 쉼터나 이런데 가 있으면 어떻겠냐 양해를 구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쉼터나 이제 도시원 쪽에 가보시면 좀 뭐 답답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도 흔쾌히 뭐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하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좀 기간을 늘려달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화를 중단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속 수납공원에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이제 기도보다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기도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냥 하나님, 이 거리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는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좀 마음이 짠했어요. 이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이 어제 사역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번 한 주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도 어제 우식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다른 쪽은 이렇게 별다른 인사를 못 드렸는데 화요일에 이제 계속 만나던 분들이라 조금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역지가 변경이 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도 그나마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은 아쉬워하시길래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내가 이분들한테 못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저마다의 사정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갖다 우리가 충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래서 다음에 가시는 분이 대충은 말씀을 드렸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갖다가 어쨌든 거기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거리 분들은 아니에요. 좋은 방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은 더 친밀하게 조금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예전에 소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실 등 가렵다고 그러는데 다리 긁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저분들의 필요를 갖다가 우리가 채워주려면 소통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문답 하시는 수요일날 이종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인처럼 생기신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혼냈거든요. 내 기도 제목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분들의 소통을 하고 필요로 하는 걸 채워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본인이 필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면 그분들은 정말 나와서 그냥 형식 치레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맨날 오후에 남대문을 가가지고 남대문 조문관 가가지고 항상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맨날 뵙는 분들이니까 뭐 대화도 솔직히 짧게 하고 그냥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오고 그러는데 어제는 진짜 대화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어저께 그 좁은 방에 제가 사역일기에도 썼겠지만 그 부부가 어제 막 이사를 와가지고 방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이 나는 맨 처음에 부부인지 몰랐어요. 방을 따로 얻었어요. 그랬다며. 예, 한 자매님은 저 끝에 얻고 그 남성분은 그 형제님은 그 중간인가 얻었는데
인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하고 그냥 남자만 인사 받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하긴 처음 와가지고 조금 쑥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그 끝방으로 이사를 하신 그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부라고. 그런데 둘 다 수급을 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수급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온대요. 조금 늘어서 나오잖아 대신에. 예, 인분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근데 그게 적대요. 줄어들지. 그래 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리고 언제 또 구청에서 찾아올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방을 2개를 얻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뭐 어머님 말로는 어저께 왔는데 뭐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뭐 어저께 이사 막 왔으니까 모르겠죠 뭐. 모르지 뭐. 예. 생활을 해봐야지. 그리고 어저께 그 다리 지하에서 올라오신 어머님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막 다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가니까 어저께 가니까 분대를 감아놓고 계시는데 어떠시냐 그러니까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좋아졌다고 병원을 가셨는데 그래서 병원을 갔다 오셨게 하길래 지금 현재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뭐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온대요. 오늘 병원에 다시 가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 의사가 아무 소리도 안 했대요. 오늘 다시 오라는 말밖에는.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 저기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오는가 보네요. 그러면서 아무튼 어머님이 그래도 다리가 조금 통증이 완화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더라고. 어저께는 그래도 어머님이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번 주처럼 막 죽고 싶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첫 방에 계신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좀 뚱뚱하신 어머님. 아니 그 어머님 말고 지하에서 다시 올라오신 저쪽 그 끝에 목발 계시던, 짚고 계시던 어머님. 예, 지금 중간 방에 계시거든요. 지금은 그쪽에 예. 그 어저께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어저께 돌아다니면서 다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아버님 한 분이시는데 그 아버님을 얘기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계시는 어머님이 다 여성분이 살고 계시는데 혼자서 전화를 하면서 욕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뭐 시끄러워서 못 있겠고 불안하다고 여성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말을 해가지고도 안 되면은 그 아버님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방으로 이제 뭐 가든지 거기는 뭐 안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아버님한테 간식을 드리면은 잘 먹을게요 맨날 그래요. 그 아버님 불교를 믿으신다 그러시거든요. 그 기도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인가 거기 노숙자 같다는 분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나눌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냄새 난다고? 예. 어머님들이 싫어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그냥 좀 많이 지저분했고 진짜 길거리에 다니는 노숙인이랑 똑같았거든. 중간 방에 계신 아버님. 예, 그러니까 겨울 잠바 입고 떼끼고 그거 많으시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막 내가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저번주에 물어봤어요. 어저께 어머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버님이 추위를 많이 탄대요. 여름에도 그래서 겨울 잠바를 입고 다닌대요. 노숙자가 아니라 여기 사는 아버님인데 저체온증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한여름에도 겨울 잠바를 입고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아버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시라 그러니까 안 가가지고 강제로 병원을 모시고 갔대요.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강제로 병원을 갔는데 원래는 퇴원을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필은 병원에서 치매가 걸리셨대요. 치매. 병원에 가서 치매가 예. 왔다고? 치매가 오셨대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퇴원을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간 기간이 오래됐나 보지? 아니죠. 제가 2달 전인가 봤으니까. 그러니까는 2달이면은 뭐 몇 예. 시간이.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치매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병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치매는 하여튼 서서히 진행이 되는 근데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벌써 왔어야 되는데 그 치매 때문에 지금
퇴원을 못 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될지 저러다가 요양원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고. 예, 사람을 기억을 못 한대요, 가짜끼리. 그래가지고 아무튼가 그 아버님이 그 어머님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서 그 아버님을 돌봐주셨는가 봐요. 그러다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을 가보라 그랬는데도 안 간다고 막 싫다고 때를 써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제로 데려갔대요. 너무 왜 그러냐면은 이 거둥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그 어머님 말로는 거둥도 진짜 힘들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병원을 입원을 시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뭐 식구들도 없는가 봐요, 아버님. 아무튼간 그 아버님도 수구자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어머님들 많은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거기 사신다는 그 자체가 좀 의아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완전 노숙자 같았거든요. 진짜 거리에서 겨울잠만 입고 막. 아무튼간 어저께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랑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나눴고 그 새로 오시는 그 자매님이랑 형제님은 그래도 몇 마디 했는데 그 자매님은 조금 그런지 낯을 가리는지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처음이라서. 예, 조금씩 이제 거기 계속 오래 계시면은 매주 가니까 찾아뵙고 이제 기도도 이제 해드리면서 대화도 좀 이제 어머님들처럼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저께 좁은 방으로 내려가다가 남대문 그 쪽방 사무소가 옮겼잖아요, 이쪽으로요. 거기 경로당이 생겼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항상 강시 2개 달라는 어머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다니시니까 여기 다닌다고. 대부분 남대문 좁은 방 어머님들이 거기를 다니시는데 거기가 회원가입을 해야 된대요. 아무나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을 하고 또 한 1년에 4만 원인가를 낸대요. 동네 그냥 어머님들 그냥 놀러 자유롭게 댕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로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갈 수 있고 또 4만 원을 내야 된대요. 1년에. 그래야지만 뭐 거기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도 있나 보지? 이틀에 한 번씩 밥 한 끼 딱 제공된대요. 이틀에 이틀에 한 번씩. 그 어머니 오늘 밥 주시는 날이라서 가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이미 가셨고 네. 어머님만 이렇게. 밥 뭐 맛있는 거 주나 봐요. 회비 내고 아니 그냥 밥이래. 그냥 보통. 그냥 어머니 말로는 그냥 보통 밥이라고 하시더라고. 잘 나오겠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일반 가정식 밥처럼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밥 때문에 가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어디야? 이틀에 한 번씩. 예. 그러면서 이제 심심하면 그리고 또 오는데 그 어머님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다 가입이 돼 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더우니 문 닫아놓고 여느 때는 고양이 때문에 문을 안 닫아놓는다 그러더니 고양이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머니 와 여기 이렇게 시원하네요. 여기 지금 여기 엄청 시원해. 그래서 어머니 당연하죠. 저기 에어컨 틀어놨는데. 아무튼 어머님들 문 열어놓고 그래도 다른 좁은 방에 의해서 그 어머님들 사시는데 그래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환경도 괜찮고 또 덥지도 않게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러니까 술 먹고 주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사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은 전화를 막 하면서 욕을 하신다 해서 보내야 되겠다는데 아무튼 그 어머님들 그리고 어저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진짜 올 여름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도 몸살 감기가 걸리니까 어머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에 동묘적으로 가는데 매주 마녀담 분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제 월요일에 사등 들어봤는데 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왔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네. 폐지 죽고 깡통 죽고 그래가 약 갖다 사 먹고 그것 텐트 치놓고 계신 분이라
그 한참 바다 앞에다가 지놓고 있는데 남은 것이 조금씩 갖다 주는가 봐. 그래서 그래 폐지 주는 돈으로 약 같은 거 사 먹고 그래 버티고 있다 하더라고. 그냥 그 말 들으니까는 제 맘도 안 좋더라고. 매주마다 가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저께 허암당을 갔는데 그 아버님 한 분이 매도 만에다 아버님인데 쉽게는 막 얼어져가지고 누워 있더라고. 병원에 가져갔다 왔다면서 그러더라고. 막 바로 갈 것 같더라고.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번주는 사역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사역하면서 중림동 좋은 방에 제가 항상 가는 곳에 이제 제일 안쪽 방에 계시는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 전에 이제 신발을 가져다 드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 아버님을 만날 때마다 아버님은 항상 저에게 신발을 갖다 달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2달 전에 갖다 드리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잊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말고 다른 분을 이제 데리고 와라 봐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분이 준다 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한 달 정도 그렇게 들으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아버님한테 막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는데 아버님하고 그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어제도 이제 가서 하니까 여전히 신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제 한 2달 전에 신발 드렸고 이렇게 신발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계속 달라고 하냐고. 저희도 이제 사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못 갖다 드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아버님이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말을.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도 조금 제 말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너무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조금은 그게 사그라들고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래도 아버님하고 어제 처음으로 그렇게 좀 소통이 그래도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